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토론의 유형, 그리고 모범 청중의 자세, 그리고 위대한 토론자들이라는 영화 분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이 조금 다채롭고 흥미로운 주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자, 이 토론과 토의라는 것을 먼저 구분하면 토론의 유형이 여러 갈래로 갈리는 이유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토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디베이트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논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테고요. 논쟁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따질 거리를 두고 서로 옳고 그름을 겨누어서 어느 쪽이 더 옳은지 이것을 판별하는 데 있다. 토론은 아무래도 격렬할 수가 있고요. 또 대립적인 구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격렬한 대립에 결국 뒤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논증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논증이라는 것은 결국 과학적 증명을 뒷받침하는 그런 어떤 학문적인 과정과도 깊이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토론에서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런 과학적 근거들 또는 어떤 학문적 결과들 또 사실에 관한 해석 이런 부분들을 공정하게 판별해줄 그런 그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토의 같은 경우에는 이기고 지는 그러한 어떤 겨루기 게임과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고 협력적으로 서로가 도와가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낸다든지 또는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찬반이 번갈아 가면서 서로의 견해를 팽팽히 맞세워서 이기고 지는 보다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면서 청중을 아주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토론이라고 한다면 토의라는 것은 맞춰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맞춰 나갈 것이냐, 서로의 생각들, 더 나아가서 어디로 맞춰 나갈 것이냐, 공동의 목표,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보다 나은 방법들, 또 보다 나은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는 것, 맞춰 나가는 것, 이것은 토의다. 토론은 어떤 아직 우리가 하나의 결정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 그러니까 토론이라는 것은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의사결정의 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의라는 것은 이미 결정이 끝났습니다. 찬성 쪽, 반대 쪽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났을 때 그 한쪽의 결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어떤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협력적으로 상의하는 생각을 맞춰 나가고 모아드리는 과정. 요것은 토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토론과 토의는 목적이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는 토론은 어떤 엄격한 형식과 규칙을 갖고 공정한 게임을 펼치듯이 겨루기의 방식으로 펼쳐지는 데 반해서 토의라는 것은 서로 이기고 질 필요가 없는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협력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좀 생각이 많은 사람 또는 뭔가 좀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은 발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유로운 발언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토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목적이 전혀 다르다 보니까 토론은 결국 찬반 토론으로 진행될 때 찬성팀이 반대팀을 굴복시키는 건 아주 어렵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대신 그 토론을 지켜보는 청중을 설득하는 것이다. 이것이 토론의 진짜 목적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토의는 상대방을 설득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고 또 창의적이고 또 다양한 생각들을 한데 모아가지고 서로의 정보와 의견을 교환하는, 함께 나누어서 보다 나은 의견, 생각들을 이렇게 모아 나가는 과정이 토의의 목적이다. 자, 토론과 토의는 이제 구분이 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토론의 형식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유형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겠는데요. 유형이라는 것은 종과 류 해서 이 둘을 종이라는 차원에서 갈라 나눴을 때 그것을 좀 더 포괄할 수 있는 형식이 있느냐, 이걸 이제 따지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찬성과 반대로 나누는 모든 것은 토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립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모두 토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토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자가 있는 경우와 사회자가 없는 경우. 사회자가 없는 토론도 가능합니다. 사회자가 있을 때는 좀 더 원활히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이 사회자가 자칫 공정하지 않을 때는 토론 자체보다는 사회자의 공정성을 두고 시비가 일어나서 토론이 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자가 있어서 좋을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고, 사회자가 있는 토론과 없는 토론은 적어도 사회자가 없는 경우에는 토론 형식이 엄격히 정해져 있어야 한다. 사회자가 있을 경우에는 주어진 형식 안에서 사회자가 토론 진행을 좀 원활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사회자가 없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토론 형식을 엄격히 진행하는 사회자, 실제 토론 사회자가 아니고 토론의 형식이 잘 지켜지는지를 살펴보는 그 진행 사회자가 따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자는 아니지만은 진행 사회자는 따로 두게 된다. 크게 이제 우리 토론은 두 가지 형식으로,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칼 포퍼식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세다식인데, 세다는 상호 교차 발언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검증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이다. 칼 포퍼식은 반론 중심의 토론이다. 칼 포퍼식은 반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반론 가능성으로 반론 중심의 토론이라고 보면 되시겠고요. 세다라는 것은 상호 교차식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반론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상호 교차 검증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은 세다식은 좀 더 흥행에 성공할 수 있겠죠. 흥미진진할 것입니다. 서로를 검증하게 되니까. 반면에 칼 포퍼식은 반대팀이 찬성팀의 주장을 검증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과 방패의 싸움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세다식은 서로 이제 칼과 칼을 맞부딪히면서 싸우는 이런 승부와 펜싱과 유사하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교육 토론과 현장 토론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우리 수업에서는 교육 토론을 갖고 하게 됩니다. 교육 토론은 기본적으로는 나의 생각과 무관하게 찬성, 반대를 나뉘어서 맡은 역할에 따라서, 찬성팀이냐 반대팀에 따라서 역할에 따른 토론을 하는 것. 그러니까 찬성팀과 반대팀 모두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현장 토론은 당연히 처음부터 찬성과 반대가 엄격히 나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이 정도는 설명을 하고요. 자, 그럼 이제 칼 포퍼식이 우리 숙명여대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먼저 이 칼 포퍼식 토론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점이 아주 많은 토론 방식인데요. 가장 중요한 장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토론할 때 우기는 전략을 많이 쓰게 됩니다.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지만은 그 주장에 대한 근거는 아주 미흡할 때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거의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왜 옳은지 이런 그 증명의 방식에서는 상당히 전문가적인 이런 어떤 작업들, 준비 과정들, 또 이제 논리적인 검토 과정들이 필요한데, 내가 이미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을 상대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논리적이고 사실 검증과 자료 검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번거롭고 실제로 잘 해낼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반대팀이 아주 의도적으로 찬성팀의 주장을 파고든다면, 공격해 온다면은 찬성팀도 반대팀의 입장을 먼저 염두에 두고 열심히 자신들의 주장의 정당성을 증명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더 확실하고 안전하고 또 건전타당한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상식에 호소할 수 없게 되고요. 다양한 자료와 사실과 증언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모아들여서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에 청중이 들을 때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대팀의 이 예리한 공격이 있을수록 찬성팀의 주장은 상당히 탄탄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찬성팀의 주장을 탄탄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또 반대팀의 입장에서는 찬성팀의 이런 상식적인 주장들을 아주 날카롭게 공격함으로써 결국 이제 반대팀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점들, 그리고 한계점들, 또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여지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찬성 반대팀 모두 주어진 따질 거리에 대해서, 논제에 대해서 아주 풍요로운 그리고 검증된 이런 주장들을 이제 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장들은 사실 잘 살펴보면 모두 허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 허점은 잘 드러나질 않습니다. 우리 반대팀을 통해서 그 허점들이 잘 드러나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그것이 잘못된 주장일 때는 그것을 수정해 나가고 고쳐 나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보다 합리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주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장점을 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칼 포퍼에서의 그 이제 이어지는 토론의 방식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반증되지 않은 주장은 참으로 인정된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찬성팀이 이런 주장을 했을 때 반대팀이 그것을 반증하지 못하면 그 주장은 그것이 실제로 참인지 아닌지하고 상관없이 참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팀이 열심히 반증을 해 주어서 상대의 이런 찬성팀의 입장들이 하나 둘씩 찬성과 또는 이제 참인과 거짓으로 판명이 될 때 반대팀의 공로가 인정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찬성팀의 경우에는 가장 먼저 입론을 하게 됩니다. 입론이라는 것은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원자력 발전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테고,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현재 한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건립하고 또 그것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찬성팀 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이 가능한 거냐면, 자, 원자력 발전을 폐기해야 합니다 라는 게 찬성 측 입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팀에서는 아니 그렇게 무조건 폐기를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비용이 저렴하고 이런 등등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찬성팀에서는 자기들의 주장을 이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논거들을 제시할 때
반대팀에서는 그 논거들을 낱낱이 검토해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면 그것은 사실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것을 반증하지 않으면 그것이 진짜 사실이 아니고 또는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못하는 동안은 참으로 인정해서 찬성팀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그런 하나의 전제를 갖고 토론한다는 것입니다. 자, 찬성팀의 입장이 유리해 보이지만 실제로 반대팀에게도 상당히 많은 장점이 있는 그런 토론입니다. 자, 우리 숙명여대는 이렇게 칼 포퍼식 토론 형식을 이제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하실 토론도 이 형식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좀 한번 봐두시고요. 나중에 다시 자세히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칼 포퍼식과 좀 다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중간에 자유토론이라는 것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자유토론은 세다식의 모형을 이제 요 안에다가 삽입을 시킨 것인데요. 언뜻 보기에는 좀 부조화가 이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해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토론 형식입니다. 우리 숙명여대가 창안해낸 것이고요. 12회 때부터 해왔는데 10회 때부터 해왔는데 상당히 좀 역동성과 다음에 학문성, 아카데미즘 이것을 모두 구현한 좋은 형식이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릴 테고요. 자, 이제 우리 숙명여대가 어떤 식으로 칼 포퍼식과 세다식을 잘 융합해가지고 숙명 토론대회 형식으로 발전시켰는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는 걸어 놨는데요. 지금 우리 이 유튜브에서는 이걸 자세히 보여드리진 않겠고요. 한 대목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소리는 좀 작게 드릴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대학 IT공학과 이종욱 교수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시간은 2분 이내로 제한되며 발언을 교차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혼란이 있을 경우 적절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성 측, 임론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 측 임론 시작하겠습니다. 자, 진행자가 바깥에서 진행 순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행자는 진행 사회자이고 토론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순서를 잘못 착각해가지고 엉뚱한 분이 나온다든지 또는 뒤죽박죽 순서가 섞인다든지 혼란이 일어날 때는 진행 사회자가 순서를 다시 지정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순서를 잘못 이제 어기신 팀은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규칙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건 뭐 처음부터 규칙을 잘 숙지하셔서 이런 착오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찬성팀 입론 땡 하고 종을 치면 찬성팀 입론자가 나와가지고 갑이 입론을 시작합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AI, 빅데이터, IoT는 4차 산업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프트웨어는 코딩에 기반을 두고 있기에 코딩 교육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원고는 갖고 있지만 원고를 읽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떨리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360명 정도의, 물론 다 숙대생이죠. 강당에 콱 이렇게 들어차가지고 열기가 대단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응원하는 피켓도 들고 오고요. 물론 발언하는 동안에는 청중은 침묵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이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것인데, 이렇게 이제 결승전까지 올라오는 동안 토론 연습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차분한 이런 그 태도로 끝까지 이제 토론을 잘 하게 되는데, 우리 자유 토론대만 조금 보겠습니다.
정말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저희의 목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영어와 코딩은 거기서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영어와 코딩이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까? 저희 측에서는 영어와 코딩을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자유토론 때는 앉아서 찬성팀, 반대팀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유롭게 2분 이내에 발언을 마치면서 상대에게 발언권을 넘겨주고 이런 방식으로 토론이 진행되고 아까 보여드린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 네, 이 형식에 맞춰서 토론을 다 마치게 되면은 60분 정도가 이제 흐르게 됩니다. 60분짜리 1시간 토론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숙대 토론을 좀 보셨고요. 제가 이제 오늘은 세다식 토론을 좀 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 수업에서는 이제 이 숙명 토론 대회로 할 테니까 여러분 자세히 나중에 강의를 통해서 접하시게 될 테고요. 자, 세다라는 것은 뭐 약자입니다. 크로스 이그제미네이션, 크로스 상대를 교차해 가면서 검토한다, 검증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반대 팀에서만 일방적으로 검증하는 게 아니고 찬성 반대팀 모두 서로를 검증해 가면서 주장과 검증을 같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그런 방식의 좀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흐름을 보여주는 토론 방식입니다. 미국 대학이 주로 이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명씩 짝을 이뤄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흐름은 아주 좋은데 그리고 청중들도 반응을 보일 수가 있고 해서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다식 토론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기본적인 장점이라는 건 뭐냐면은 직접적 의사소통 방식을 활용하다 보니까 개인별 말하기에 이 장점이 잘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호소력이 강한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사학적 능력이 뛰어난 분, 공동체 말하기가 뛰어난 분, 이런 분들이 훨씬 우리 스피치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그 말하기의 능력이 뛰어나는 언변 능력이 뛰어난 분에게 청중이 좀 이끌려가는 이런 영향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그 재판 과정도 좀 그렇죠. 유능한 판사라는 것이 그 배심원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이런 말하기 능력을 갖춘 판사들일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진실 공방보다는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는 뭐 이런 쪽으로 수사학적인 쪽으로 많이 토론이 흘러갈 위험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청중의 수준에 딸린 것이긴 하지만은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되면 되게 말싸움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숙명여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학문적이고 또 엄증하며 또 진리의 바탕을 둔 이러한 토론을 좀 설계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 방식이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론하는 것입니다. 주장을 펼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라고 주장을 내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입론이죠. 그런 다음에 이 입론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이론이 더 맞습니다. 우리 주장이 더 타당합니다. 라고 해서 상대방의 입장으로 갔던 것을 우리 입장으로 되돌리는 것, 우리 입장이 더 옳다, 더 타당하다는 쪽으로 설득하면서 청중을 우리에게로 되돌려 오는 것, 이것이 반론입니다. 반박하고 좀 다른 것이죠. 반론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 어떤 충분한 논거 이런 것들을 인정해 주면서도 우리가 더 낫다라는 그런 그 협력적인 토론을 하는 거라고 한다면, 반박이라는 것은 당신이 틀렸다라고 그 틀린 지점을 공격해서 상대를 허물어뜨리는 것은 반박입니다. 그러니까 반론과 반박의 차이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반론이라는 것은 상대를 허물어뜨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입장도 존중해 주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주장이 더 낫다, 더 타당하고 받아들일 만하다
근거가 더 충분하다. 제가 좋은 논증의 조건들을 몇 가지 드렸잖아요. 받아들일 만하다. 또 앞뒤의 말이 잘 맞아 떨어진다. 맞물려 있다. 그리고 근거가 충분하다. 뭐 이런 세 가지의 좋은 논증의 조건들을 봤을 때 우리 쪽이 훨씬 더 나은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걸 보이는 것. 상대도 인정해주지만 우리가 더 낫다라고 주장해서 청중의 관심을 우리에게로, 청중의 마음을 우리에게로 돌리는 것. 이것이 반론이고요. 반박은 상대 입장이 잘못됐고 틀렸고 오점이 있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배제해야 한다라고 공격해서 허물어뜨리는 거. 이것은 반박이 되겠습니다. 이런 반박의 경우는 아주 쉽게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반론 중심으로 우리가 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럴 때 이제 반론할 때도 혹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애매모호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들이 있으면 결국은 토론이 3000% 빠지게 됩니다. 말싸움이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확인 질문, 확인 조사, 애매하고 모호하게 말해진 것. 애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를 때, 이럴 땐 좀 애매하다고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너 이놈 그 지난번에 거짓말을 했겠다? 한 대 맞아라 해서 한 대 맞았는데 거짓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고 내 친구예요 해가지고 난 억울하게 맞았어요. 그럼 친구가 맞았어야 되는 내가 맞았을 때, 대상이 잘못됐을 때는 애매한 거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친구가 맞았어야 되는데 내가 맞았어요. 애매하다, 억울하다, 잘못 맞았다, 지시 대상이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이럴 때는 애매합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라고 그랬고, 모호하다라는 것은 그래 뭐 제가 뭐 한 대 맞는 건 맞아요. 그런데 10대를 맞은 건 이건 지나친 겁니다. 내가 거짓말했는데 한 대 맞을 정도의 거짓말은 했는데 10대를 맞은 건 좀 지나쳤어요. 과했어요. 이래가지고 정도의 문제에서 이것이 어느 정도 맞아야 할지 잘 결정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모호한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사랑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이게 또 미워하는 건지 이런 걸 잘 모를 때, 대상은 확실히 한 명인데 이 대상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건지 미워하는 건지 좋아하는 건지 친구로 그냥 지내자는 건지 이게 잘 분간이 안 될 때, 이럴 때는 모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말이 엇나가게 미끄러지니까 그럴 때 우리는 확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 자료를 쓰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자료를 쓰신 겁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신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확인 질문을 하는 과정이죠. 이때 핵심이 뭐냐면 출처를 묻는 겁니다. 도대체 그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렇게. 자, 요거 이제 토론의 유형과 관련된 거고요. 자, 이제 오늘 이제 그럼 어떤 자세로 청중들은 토론에 임해야 되는 걸까요? 토론에 임하는 청중의 자세, 그리고 토론자들은 어떤 식으로 토론에 임해야 될까요? 뭐 요거인데요. 토론하는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토론 왜 하는 건가요?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거. 우리 모두의 문제였죠. 우리 모두에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그 의사결정을 했을 때는 우리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되고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 모두의 일이다 라는 것이 토론의 아주 중요한 전제였잖아요. 토론은 강요될 수는 없는데 적어도 토론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것을 명확히 받아들인 뒤에 참여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공공성과 공익성,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이다. 모두를 위한 입장이다. 공공성이라는 모두 입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끝까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뭐 이제 미국 토론협회 토론윤리 헌장에서 강조가 되는 겁니다.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이건 뭐 아주 너무나 상식적인 거지만 실제 토론에서는 거짓말도 하게 됩니다. 의도적인 거짓말도 있을 수 있고요. 비의도적인 거짓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하는 거짓말도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잘 모르고 하는 거짓말도
그것 자체가 원래 거짓말이었으면 그걸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닐지라도 난 거짓말을 비의도적으로 모른 채 한 것이 됩니다. 이럴 때도 그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확인하고 참이다, 사실이다 라고 확인한 경우에만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한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꼭 토론의 기본적인 그 원칙으로 받아들이시고 토론하셔야 됩니다. 증거를 왜곡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작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증거를 왜곡하거나 조작을 하면 결국 우리는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 없게 되고 거짓에 근거한 결론은 결국 참사를 낳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정에서 누군가 거짓말하고 위증이나 조작이나 왜곡을 한다면 그러한 잘못된 거짓된 이 발언에 기초해서 잘못 합의가 일어나서 그것이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참인 발언들, 정직한 발언들,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이러한 책임 있는 발언자의 태도를 통해서 토론에 임해야 된다. 그리고 토론자는 남의 것을 표절해서는 안 됩니다. 표절이라는 건 도둑질한다는 겁니다. 말과 글을 도둑질하는 거. 남의 말 듣고 와가지고는 마치 자기 말인 것처럼 이렇게 남의 것을 무단 도용해서 쓰는 거, 이것이 표절이죠. 이 표절해서도 안 되고요. 정확히 인용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이면 무조건 마음대로 말할 수 있지만은 남의 생각과 글이라면은 남의 자료라고 한다면 반드시 출처를 밝혀 주어야 한다. 그리고 토론자는 아주 성실하게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때 이 모든 자료 조사는 자신이 직접 또는 자신의 팀이 직접 연구 조사한 것을 써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하되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을 봐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 토론의 기본적인 윤리다 또는 원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정직, 그다음에 책임, 그리고 표절하지 않아야 된다는 몇 가지의 원칙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로 존중하기가 되겠습니다.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서로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서로를 높인다는 말이 좀 도덕적으로는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상대를 높이는데 거짓말할 수 없겠죠. 상대를 높여주는데 무책임한 말을 할 수는 없겠죠. 상대를 높인다는 것을 그를 귀히 여긴다는 것이고 그를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서 그런 표현을 해서는 더 안 되는 거죠. 태도도 역시 그런 건 삼가야 되는 것입니다. 토론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청중들은 토론자들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한다고 해서 야유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토론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토론자들이 토론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조용히 경청하는 자세를 유지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토론이 좀 잘 된다 그럴 때는 박수로서 토론자들을 격려하는 이런 열린 태도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자, 토론자는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토론자들은 일단 남의 시간들, 청중의 시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자는 반드시 몇 가지의 의무사항을 꼭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토론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토론의 규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토론자들은 저마다 할 말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한다든지 발언을 끊어먹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결국 다른 사람의 발언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공정성이 훼손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회자가 그것을 바로 고치도록 요구를 할 텐데 그럴 때 사회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 주어야 합니다.
우리 100분 토론 같은 경우 이게 잘 안 지켜지는 걸 알 수 있죠. 사회자가 아무리 발언 기회를 이제 안 줘도 그걸 막 그냥 끝까지 그 발언을 끝이지 않고 지속한다든지 발언 기회를 상대방 발언 기회를 뺏어온다든지 이렇게 사회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런 불량한 토론자들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바르게 말하기라는 건데요. 이거는 청중들을 위한 그 일종의 예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야 한다. 이걸 저는 천천히 말하기라고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라는 것은 차근차근이란 말과도 같고요. 그리고 척척 말한다 또는 차곡차곡 말한다 뭐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청중이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한다가 천천히 말하기입니다. 느리게 말하기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말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말이 빨라도 청중이 정확히 알아듣는다면 그건 천천히 말한 것입니다. 반면에 말을 느리게 하는데도 청중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면 그는 천천히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말하기를 좀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지루하지 않도록 재미있게 말하라라는 것인데요. 재미있게 말하라는 말의 핵심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중의 관심이 큰 이야기를 말하라. 아무도 관심이 없는 얘기를 쓸데없이 하면 안 됩니다. 농담을 주고받거나 그러면은 처음에는 재미있어서 웃지만은 청중들은 어떤 따질거리, 문제가 되는 논란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고민하고 왔기 때문에 농담을 들어온 것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청중이 모두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갖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재미있는 것이다. 농담을 하는 것이 재미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고요. 청중의 관심을 풀어주는 것이 재미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청중들은 아직 입장을 못 정한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쪽이 옳은지 저쪽이 옳은지 이쪽 얘기도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청중의 입장에서는 어떤 토론자 가장 좋으냐면은 자기를 확신 있게 설득해주는 토론자 이것이 옳습니다. 왜 옳으냐 하면요.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청중 자신을 설득해주는 그런 토론자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중에게 그 어떤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토론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결국 찬반 모두가 선의 경쟁자이긴 하지만은 협력적 토론을 해야 된다. 이 협력적 토론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서로 저마다의 말만 내뱉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서로의 주장만 난무하는 이런 토론은 토론이 아닌 겁니다. 토론은 기본적으로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의사결정을 해 나간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뜻입니다. 함께 풀어가야 되는데 서로 저마다의 말만 주장하고 이렇게 주장만 난무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무런 토론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그 일치를 향해서 합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토론은 서로 찬반으로 갈리는 경우에 일어나기 때문에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될수록 나중에 이루어지는 합의, 일치는 우리의 감동을 줍니다. 박수치면서 우리가 합의에 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대타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갈등이라는 것이 제대로 우리에게 밝혀졌을 때 우린 쟁점이라고 얘기할 텐데요. 싸울 거리, 싸움의 자리, 어디가 지금 싸울 만한 곳인지 정확히 이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문제 해결에 한 걸음 다가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입장을 잘 우리가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서로 팽팽하게 평행선으로 서로의 주장만을 이렇게 내세워서도 안 되고 갈등 없이 심심하게 그냥 아무렇게나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그냥 갈등 없이 미봉책으로 합의에 이르는 것도 좋은 토론은 아니다. 치열한 갈등을 벌이되 서로 이렇게 하나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이런 어떤 클라이맥스 이런 하나의 감동이 있는 그런 토론이 아주 좋은 토론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토론에 결국 어떤 최종 결과가 있게 마련인데요. 내가 좀 부당하다고 여길지라도 그 토론의 결과를
흔쾌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토론자의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다음에 사회자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토론 사회자들은 상당히 유능한 분들이 많이 맡게 되죠. 경험도 많고 찬반 입장을 모두 이해하고 있는 분이 토론 사회를 맡을 때 토론이 잘 되는 법인데요. 자, 유능한 사회자는 돌머리도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이제 좀 심한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돌머리라는 건 뭐냐면 굳었다, 이런 뜻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계속 마치 그 테이프, 고장난 테이프처럼 반복하는 이런 토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토론자들에 대해서 상대방의 입장까지도 고민하게끔 해주는 것이 유능한 사회자다. 뭐 이런 사회자는 흔치는 않겠지만은 그걸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회를 보신다면은 아마 칭찬받는 사회자는 분명히 되실 겁니다. 일단 사회자는 두 가지 역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규칙을 어기면 제지,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토론 형식을 잘 지키도록 토론의 흐름을 잘 이끌어 줄 것, 첫 번째 의무입니다. 임무. 두 번째는 이것이 조금 더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는데요. 토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청중을 설득하는 것인데, 토론자들이 너무 자기들 이야기에 이렇게 몰입해 들어가다 보면 청중이 좀 이해하기 힘든 수준으로 토론이 전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회자는 이 토론이 어떤 토론이었고 왜 하는 것이며 찬성 입장은 어땠고 반대 입장은 어떤지를 토론의 어떤 그때그때 고비고비마다를 잘 갈무리해서 정리해 주는 것, 청중으로 하여금 토론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토론의 성과들을 갈무리 해주는 것, 이것도 유능한 사회자가 꼭 해줘야 할 몫입니다. 그다음에 토론에 어떤 참여한 청중은 그럼 어떤 태도를 갖춰야 되느냐? 결국 토론의 백미는 청중의 어떤 수용 태도겠죠. 첫 번째는 끄덕끄덕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내 생각과 맞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 좋아, 잘하네. 반대했는데 참 반대가 좀 명석하고 명쾌하고 통쾌했어요. 그럼 이야, 잘한다, 이렇게 또 인정해주고 또 뭐 박수 쳐줄 수도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토론에 대한 어떤 우리의 이해를 높여주는 토론을 하는 토론자가 있다면은 적극 지지하고 그에게 격려를 보내야 한다. 하지만 그 외에 그가 발언을 할 때는 조용히 경청한다. 경청이란 말을 어떻게 이해할지가 좀 애매할 수도 있는데요. 경청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맙게 듣는다는 것입니다. 저런 말씀을 해주시다니, 내가 모르는 말을 해주다니, 요렇게 이렇게 고마운 말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라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고맙게 듣는 것이 경청이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중 여러분들도 토론의 형식, 토론의 흐름을 미리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왜 저렇게 토론하는지 모를 수가 있으니까 토론자들의 토론의 그 내용을 깊이 이해하려면은 그들이 지금 어떠한 자리에서 어떤 지점에서 토론하고 있는지 토론의 형식과 그 흐름을 여러분들, 청중 여러분들도 잘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론자 중에는 잘하는 토론자가 있고 못하는 토론자가 있는데 못하든 잘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를 지지해 주어야 하는데요. 보통 토론을 잘 못하는 이유는 긴장해서 그렇다든지 또는 어떤 내용을 잠깐 깜빡 잊었다든지 또는 가장 대표적으로는 허를 찔렸을 때 상대방이 너무 날카로운 공격을 해와가지고 내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런 발언을 하면은 순간 당황해서 토론을 좀 이렇게 좀 망치는 경우가 있죠. 저도 그런 경우 너무 많습니다.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누군가가 그걸 좀 잘 조율해 주거나 또는 조언을 해주면은 좀 금방 회복을 해가지고 또 정상적인 토론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순간 거기서 누가 비난한다든지 그러면은 의기소침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청중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의 이런 실수들이 있게 마련이니까 그걸 너그럽게 받아들이시면서 그가 더 나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를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토론자들은 결국은
청중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까 청중 여러분들은 그 설득이 나를 위한 거구나 라는 것을 고맙게 들으시면서 저것이 정말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지 그래서 토론에 대한 평가를 좀 하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평가를 하면서 토론을 들어야 된다. 이건 얼마짜리다. 요거는 좀 이렇게 받아들일 만하다. 요거는 근거가 부족하다. 또 요거는 앞뒤 말이 잘 맞물려 있다. 앞에서 한 말과 뒤에서 한 말이 잘 맞물려 있다. 추론이 정당하다, 타당하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한 근거를 갖춘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 가시면서 토론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부에서는 토론과 토의의 차이, 그리고 토론의 유형, 칼포퍼식과 세다식 이런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 토론 참여자의 의무, 또 토론의 윤리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 또 청중은 어떤 자세로 토론에 임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2부에서는 좀 흥미로운 영화를 통해서 어떻게 모범 청중이 될 것인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를 마치겠습니다.